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20대 똑똑한 분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또 함께하고 계셔서 굉장히 신이 나는 것 같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나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옆에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분은 잘 오셨고요. 혹시 모셔온 분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 게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이상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옆에 계신 분은 실내로 오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제품 쓰시다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아마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시간 10분 정도 저의 어떤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 그렇게 후회했던 것들이 희망으로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10년 전에 아이를 키우면서요, 저희 중학교 때 친구로부터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사업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요, 뉴스킨 제품을 전달받았고요. 그냥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80도라는 화장품을 쓰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한 피부였고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굉장히 심한 중증 아토피였어요. 아들 제품은 광고 안 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고요. 그냥 180도 큰맘 먹고 하나 써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뉴스킨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려고 쓰기로 했던 그 180도라는 화장품이요, 점점 제 옆에 있는 코에 모공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되게 희한하네. 팔아도 팔겠다. 둘 중에 하나겠다. 진짜 좋은 제품이든가 진짜 쓰레기 같은 제품이든가.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은 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신뢰 있게 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뉴스킨 제품으로 만나게 돼서요, 제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영미, 이거 아이 키우면서 추가 수입 50만 원이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해줬고요. 제품이 이해됐을 때는 맘먹고 좀 공부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 돈은 벌 수 있겠다. 근데 그 50만 원이 월급 50만 원이 아니라 월세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연봉으로는 밥 먹고 살고, 나는 뭔가 찾고 있을 때쯤에 큰돈 들어가지 않는 그 뉴스킨이 저에게 호기심이 돼서, 저는 그 당시에 집이 인천이었어요. 인천에서 이런 어색하고 좀 뭔가 좀 희미한 그런 자리에 저도 초대가 돼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부정들이 풀리고요, 제품이 이해가 되고 사업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게 다 사실이야? 저게 다 맞는 얘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저기서 강의하는 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게 모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강의 중에 이동하시거나 핸드폰을 받으시면 강의 제가 좀 방해가 됩니다.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에게도 귀한 시간이고 오늘 모시고 온 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돼서 서로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추우실 텐데 중간중간 좀 꺼드릴게요. 저는 고2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2가 된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이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때, 방학이 아니고요, 그때 소풍이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기숙사에서 빼서 여기 롯데월드에 데려다 주러 오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한 통. 엄마, 내 친구 병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 어떡하지? 같이 먹고 자고 하죠. 그러니까 뉴스킨 제품으로 몰래 같이 쓰고 샴푸 바르고 막 이랬나 봐요. 그 친구는 여드름쟁이 친구였고요. 뉴스킨 제품을 몇 번 써봤는데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나도 니네 엄마한테 뉴스킨 쓸 수 있어? 라고 질문했고요. 아들 친구한테 처음에 팔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에포크 덴트프리랑 씻는 거, 바르는 거 정도. 근데 그 친구가 그 제품을 썼는데 뉴스킨을 검색해 본 거죠. 검색해봤는데 뉴스킨 다단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는 사실 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평소에 제 자랑을 많이 했대요. 페이스북, 저의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는 이쁘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나는 우리 엄마 되게 좋다고 멋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해보고 정말 뉴스킨이 궁금해서 그 아이가 자기한테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픽업해서 롯데월드로 왔기 때문에 엄마 아마 병현이가 그 엄마 차 타면 물어볼 거야.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빈틈을 줬고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차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쯤 어머니 제가 뉴스킨 제품 썼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뉴스킨이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돈이 벌리는 일이고요. 어떤 일인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긴장 안 했어요. 왜? 빈틈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그 아이와 아이에게 비전 제시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루미스파 매니아가 됐고요. 저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본인이 폭풍 검색했죠. 요즘 아이들 잘하잖아요. 클렌징 디바이스 중에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본인이 그냥 명절 때 모은 돈을 모아서 블랙 루미스파를 쓰고 지금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뉴스킨은요 사실은 겉에서 보는 일과 실제로 사업해서 제대로 알아보면요 매력이 보이는 일이세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 매력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좀 함께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날 때요 우리 아들이 얼굴이 빨간 얼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열이 심한 거였는데요. 저는 그게 전신 아토피로 갈 거라 생각을 못하고 키웠어요.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데요. 6살 정도쯤 됐을 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들이요 전신 아토피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다녔어요. 한 2천만 원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요. 쓰고 좋아지면 너무 좋은데 병원약 쓸 때뿐이고 바를 때뿐인데요. 스테로이드제는 중독성이 있고 감각이 무뎌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코끼리 등짝과 같은 피부가 돼요. 생식기는 새까맣게 죽어 있었고요. 내복을 사면 생식기랑 오금은 가위로 다 오려서 입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에 써놨던 싸이월드 비공개로 2007년도에 써놨던 거예요. 그때쯤 이제 병원약으로 안 되나 보다를 제가 인식했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뭐뭐 좋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알죠? 형석이 엄마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한약, 민간요법, 숟가루, 브로콜리, 300초, 알로에, 상어뼈 가른 거를 심지어 애 입에 털어놓고요. 숟가루 정제된 굉장히 비싼 거를 아이 입에 아침 저녁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박스떼기로 사다가요 믹서기로 갈아서 너 3시간 동안 욕조에서 나오면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그렇게 목욕을 시켰어요. 왜? 브로콜리가 좋다고 하니까. 상어뼈 가른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제정신이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2년 넘게 중증 아토피에 시달리고 병원 다녀도 답이 없으면 엄마는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의 중학교 때 친구가 뉴스킨 한다는 전화가 옵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에 불렀는데요. 제품을 그냥 주고 가면 괜찮은데 뭔가 막 흔들어대면서 저한테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러브더 너너브더 베드 뉴스킨은 전라인이 약산성이고 사람 피부는 약산성으로 돼 있고 진짜 수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렸어요. 야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내가 왜 이제 하냐? 됐으니까 180도 하나 두고 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를 하는데요 코 옆에 모공이 작아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약산성이고 나쁜 성분 진짜 하나도 없는데 효과가 이 정도면 형석이 거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싸서 못 쓴 게 아니죠? 신뢰가 없어서 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 아들은 6개월 동안 심한 명현을 겪어요. 근데 저는 명현을 겪으면서요 제품을 신뢰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고 발라준 사람이 저죠. 연고를 가장 많이 바른 부위에 토하듯이 명현이 있었어요. 2번 정도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진물이 너무 심해서 2차 간염 때문에. 그렇게 스테로이드제랑 병행하면서 뉴스킨 제품으로 6개월 넘게 고치고서요. 지금은 아토피 아이가 아니에요. 가끔 긁어요. 짜장면 먹으면 긁고요. 한절기 때 이런 데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뉴스킨 만난 이후로요 스테로이드제나 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바른 적이 없어요. 엄마 간지러 이내에서 발라. 엄마 간지러 지쓰리 먹어. 엄마 간지러 핸드로션 발라니까 셀트렉스 울트라 발라. 막 이렇게요 뉴스킨 제품만으로 케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철역 신도림 전철역 사람 바글바글한 거 아시죠? 거기에 우리 형석이와 똑같은 아토피 아이 엄마를 만나면 제가 그 아줌마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아시나요? 혹시? 뉴스킨 아세요? 아줌마 뉴스킨 쓰세요. 이 아줌마 왜 이래? 멀쩡하게 생겨서 짜증나 막 이래요. 근데 저 하나도 안 창피했어요.
왜냐면 저 아줌마도 몰라서 나처럼 저렇게 고생하느니 내 양심상 얘기해주고 말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뉴스킨인데요. 어떤 분은 사업 설명을 들으면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슴이 안 떨리고 좋은 강의 들었네 라고 끝내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품을 이해하신 분은요,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아마 다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제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얘기 들으신 거로 오늘 이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는 거에 있어서 제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 때문에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제품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제품에 대한 강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제품에 감동하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썼을 때 좋은 제품이면 사업하지 마세요. 끝내주는 제품이면 돈이 됩니다. 그 대신 좋은 제품 갖고 괜찮은 제품 갖고 네트워크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 제품은 다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 때문에 계속 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품이 진짜 끝내주죠. 그러면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뉴스킨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10명 중에 60, 7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사업적인 아이템으로는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 강의 후에 좀 제품을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은요 저에게 추가 수익 50만 원 버는 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알아보러 나오는데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딸만 넷 있는 집에 셋째 딸같이 생겼잖아요. 셋째 딸이 제일 큰 거 아시죠? 졸려오실까봐. 셋째 딸입니다. 그렇게 딸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 아빠는 맨날 효순이들 이럴 줄 알았어. 딸 하나 더 낳을 거 맨날 이러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희 아빠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꿈이 있으셨어요. 방앗간 살 돈만 있어도 나는 내 고향 강원도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사실은 딸 넷을 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인천에 아파트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큰형부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 아빠한테요 이 집을 사드리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네, 어디로 갑니다. 네, 어떠세요?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고요.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저희 아빠세요. 텃밭을 일구시고 열무농사, 배추농사 지면서요. 박스떼기로 자식들한테 보내는 걸 행복으로 살면서 6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형부, 저희 큰언니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보다 못생긴 게 시집을 잘 가서 이러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형부한테 너무 고마웠는데요. 나도 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근데 그 당시 대기업 다니고 있는 남편의 월급을 생각해보면서 그거 모아서 사드릴 생각했더니요, 저는 평생 부모님 집 사드릴 일은 없는 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후회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저에게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한테 형서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었단다로 끝나지 않을까 내 생각이. 왜냐면 우린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랑도 대기업 열심히 다녔고. 근데 그때 만약에 뉴스킨이라는 안경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안경을 끼고 봤더니 이 안에는요, 저같이 보통의 사람들인데요, 삶을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사업 설명 듣는 게 바뀌었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분들께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사업하다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을 50만 원 버는 뉴스킨이 아니라 성공하는 일로 저는 뉴스킨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뉴스킨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업 안 해? 그렇죠. 그리고 사업하는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왜 모두가 성공하지 않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 왜 모두 안 할까요? 똑같은 뉴스킨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뉴스킨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오늘 본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본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 왜냐하면 같은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결과를 낳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 뉴스킨 하다 그만뒀어 라고 얘기해요. 뉴스킨을 제대로 알면요. 하다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해나가야 되는 일이고요. 시작보다 중요한 완성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출발은 느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방향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은 것을 본다면 이 사업을 통한 진짜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 바른 가치를 본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바른 행동할 수 있고요. 결과는 바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그런 거면요. 없어졌어야죠. 근데 저는 누가 저한테 와서 다단계 아니야 그러면 웃음이 납니다.
이상한 웃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해오기를 해왔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정상 유통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큐의 바른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좋은데 왜 모두를 안 할까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가장 두려웠던 게 뭐세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요즘 선전 누가 그러디? 요즘 엄마들은 얘기합니다. 나 짜장면 싫어.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남편은 아니겠죠? 저희 남편 늘 제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진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겠죠. 근데요, 이 사업하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분이 엄마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넌 돈은 벌지 몰라도 애는 이상하게 키울 거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하지 뭘 이렇게 돈독이 올라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아주 그냥 독서를 퍼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엄마는 제가 성공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평범하게 살림만 하던 내 딸이 성공을 하겠다는 게 안 믿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부정이에요. 성공은 너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성공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하죠. 그쵸?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애 낳고 멀쩡히 키우다가 애 아토피 하나 고쳤다고 성공하겠다고 다니니 저희 엄마 눈에는 성공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 성공이 안 믿어졌었겠다. 지금이 이해가 됩니다. 성공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는 내 모습으로 성공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뉴스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생각 제일 많이 하셨죠? 오늘 이게 다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단계 아닌가? 화장품 파는 일 아닌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지 않나? 영업이 쉽겠어요? 사람 오늘 끌어들이는 거. 저 되게 잘 끌어들이게 생긴 거 저도 알아요. 되게 잘 팔게 생긴 거 압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충격을 먹거든요. 앞에서 강의하시는 저분은 잘 팔게 생겼다고 그래서 참 저도 어렵습니다. 파는 거 쉽지 않겠죠. 또 다단계 대마왕 같이 생기셨나요? 아시죠? 저 형석이 엄마거든요. 화장품 파는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10년째 하고 있을까요? 겉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일과 많이 달라요, 사장님.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트워크가 다단계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네트워크이고 무엇이 다단계일까요? 흥부가 이 사업하면 네트워크이고 놀부가 이 사업하면 다단계일까요? 아닙니다. 흥부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놀부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다단계인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품이 재구매가 가능하면요. 저희는 계속 팔러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제품이 재구매가 가능하면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이 재구매가 가능하면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도 지발로 겨웁니다. 이게 바로 제품의 역할이거든요. 제품의 역할. 밖에 나가서 유통해보면 유통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요. 강의 들으시는 오늘 사업을 처음 알아보러 오시는 분이 매출의 대상이 되죠. 왜? 나가서 유통만 만들어보면 안 만들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사업성을 보여서 유통을 일으킵니다. 회사의 매출은 뜨죠. 근데 뉴스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이 대상이 아니라요. 뉴스킨은 사업과 상관없이 뉴스킨 제품을 진짜 좋아서 쓰는, 재구매해서 쓰는 진짜 소비자들, 매니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품 강의를 들어보세요 했죠. 했는데도 재구매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사업 하니까 참고 쓴다. 내가 이 사업 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쓴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 안에도 쓸만한지. 이게 정말 네트워크 다단계로 구분짓는 요소다라는 거죠. 유통이 변화되고 있을까요?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하버드 때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통은 변화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앞에 문방구 꽤 많았어요. 거기서 뽑기도 해먹고 그쵸? 늘 코스가 있었잖아요. 코스가 있었는데 요즘에 문방구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문방구는 많이 없죠. 왜 그럴까요? 생산자 공장에서 200원 들여서요 만든 볼펜을요 소비자들이 1,000원에
문방구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에 들어가는 800원을 총판, 도매, 소매 언니 오빠들이 다 나눠 먹으면서 밥 먹고 살고 애 키우고 했어요. 근데 점점 어느 때부터인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이제 대형마트,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서 200원 들어간 원가를 1000원에 문방구에서 사는 게 아니라 1+1으로 마트에서 좀 더 싸게 산다든가 하나 더 받는다든가 라고 하는 형태의 유통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손주 세대들이 다니는 학교 앞은 어떨까요? 저는 문방구가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설마요? 이러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졌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와 상관없는 800원을 다이어트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800원을요, 실제로 800원 중에서요, 제품의 원가에 200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 좋은 제품인데요, 7배 이상 좋은 제품이 나와요. 2배 이상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제가 쓰는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7배 이상 좋으면 또 사서 쓸 의향이 있나요? 네. 있죠. 그리고 이 중에 200원을요, 가격을 낮추는데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오냐? 7배 이상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인 제품이 나오죠. 그리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석이 엄마, 형석이 아토피 못 쓰고 좋아졌어? 뉴스킨이요. 뉴스킨 나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라면서 제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프로슈머가 된 거죠. 그 소비자한테 400원을 캐시백 해줘보자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론은 굉장히 좋죠.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이것을 기업화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품을 받쳐주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7배 이상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쓸 수 있고, 소개해주는 똑똑한 소비자들한테 400원을 캐시백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 소비자인데요, 생산도 하고요, 소비자인데 제품도 쓰고요, 소비자인데 유통에도 참여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이제 우리 아이들 손주 세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서요, 스타벅스 커피 원가가 123원입니다. 이 앞에서 드셨죠? 5,000원 내고 드셨죠? 거기 쳐들어가실 분 있어요? 그래요? 스타벅스 원가에 브랜드 광고, 백화점 마케팅, 인건비 포함해서 5,000원에 드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요, 5,000원짜리 진짜 스타벅스 커피를요, 기본적인 브랜드 광고, 백화점 마케팅, 인건비 빼고 제품 개발, 본사 직원, 최소 유통비만으로 1,000원에 드실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혼자 드실 거예요. 나는 혼자 먹겠다. 그분은 잘 보살펴드려야 돼요. 혼자는 아마 드실 분 없을 거예요. 바로 카톡에 이제 올리시겠죠. 그래서 저의 카톡을 받고요, 저희 직장 동료나 저희 신랑 직장 동료, 우리 언니 직장 동료들까지도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다 스타벅스 가서 그곳에 가서 커피를 사 먹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먹었는데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북스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부터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사람 끌어들여야 되고요, 영업해야 되고요, 다단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스타벅스인 거예요. 근데 1,000원에 먹었던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저한테 카톡 옵니다. 영미씨 너무 고마워요. 혹시 이거 우리 직장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될까? 알려도 돼, 고마워요. 얘기하겠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중요한 건 진짜 스타벅스인지 스타북스인지를 알아보시는 거죠. 스타벅스 제품을 진짜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도 물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든 이런 직접 판매가 판매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판매 방식을 좀 바꿔보라고. 제가 이 사업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좋으면 백화점에서 팔지 왜 언니가 파세요? 그러면 루미스파를 얼마에 쓰시려고 그러죠? 근데 저희 스티브런 회장님께서 직접 판매는 뉴스킨이 30년 동안 쌓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뭐가 경쟁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7배 이상 좋은데 가격은 착해. 경쟁력일까요? 아닐까요? 경쟁력이죠. 모르고 한 번 썼다가도 계속 쓰는 제품, 그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나 더 합리적인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평생 쓰는 제품, 이런 거로 사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 얼굴 대면 설명 없이 판매하면 효능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굳이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흔들어 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킨 제품은요 증상을 해결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원인을 해결하는 제품이에요. 증상을 해결하는 제품은 이 세상에 많아요. 중요한 건 쓸 때, 바를 때, 먹을 때 좋은데 끊으면 또 나와요. 근데 뉴스킨은요 아까 제가 6개월 명연 얘기했죠. 얼굴 대면 하고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품에 오해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품을 써게 했더니 매니아, 평생 쓰는 매니아들이 만들어주는 일이 뉴스킨이에요. 사업은 이런 걸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해한 뉴스킨의 가치입니다. 사업으로서의 가치예요. 오늘 뉴스킨 장사 알아보러 가자 그러고 오신 분 없으시죠? 뉴스킨 사업 알아보러 가자. 근데 장사를 보기 좋게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뉴스킨의 사업의 본질은 사업입니다. 사업, 비즈니스라는 거죠. 사업으로서의 가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에게 누구나 공평하다. 개천에서 용난다. 남편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친다. 이거 이쁜 애들 얘기잖아요. 그렇죠? 월급 모아 집 살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 얘기에 저렇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고요. 열심히 살아도 월급 모아서 살아도 집 한 칸 대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벌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것 중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그 기회란 존재할까? 신도림 전철역에요. 치킨집이요. 790개인가? 그 집 다 닭튀, 열심히 닭튀깁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그 집에 애들 다 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닭튀긴다고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요. 아까 말한 거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통용하나요? 아니죠.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에 이상하셨던 거잖아요. 야 그거 다 들어보면 다 뭐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뭐 하는 거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많으니까 기대감이 없으셨죠? 근데 뉴스킨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이었거나 내가 낼 수 없는 거였다면 저도 못했겠지만 뉴스킨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인 아이 키우는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낼 수는 없지만 기꺼이 대가집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55세면 이제 남편이 집으로 와야 되는 시대. 저희 신랑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신랑 KT 빼고는 모든 통신회사 다 다녔죠. 회사 몇 살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55세였어요. 지금 저희 신랑 친구들은 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51거든요. 근데 부장 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우리 아들 아직 대학 안 갔거든. 대학 다닐 때까지 학자금 벌으려면 부장 다는 게 아니라 오래 있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빚을 지는데 생계형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 여튼 지금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실력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저희 신랑이 이력서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리는 통신에 우수사원으로 입사했어요. 이때 뉴스킨 만났어요. 어떤 선배가 만나자 그러더니 밥 먹자 그러더니 하얀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기분 되게 나빴대요. 지금 대기업에 스카웃돼서 온 나에게 동그라미야라고. 그래서 그 선배를 지금도 안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직장생활 17년 정도 하고 나서 아내로부터 만난 뉴스킨은요. 직장의 한계를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대요. 제가 이 사업 한다고 그럴 때 지가 하겠어. 하다 말겠지. 근데 잘했으면 좋겠다. 잘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봉을 올려가면서 다녔겠죠. 회사가 뭐 취미에 맞게 굴러다니는 건 아니겠죠. KT 빼놓고는 모든 통신회사는 다 다녔습니다. 왜요? 연봉, 몸값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 다녔고요.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이요. 저희 세 식구는 여유는 아니어도 밥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나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싶은 보통의 거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토끼, 성공하고 싶고요. 잘 살고 싶은데 열심히 기어다닌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거북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시합의 장소를 땅이 아닌 육지가 아닌 바다로 한번 옮겨보는 거죠. 그러면 거북이가 한번 이길만 한가요? 네. 저에게 10년 전에 뉴스킨은 그랬습니다. 딸만 내딛는 집에서 제가 뉴스킨 한달 했을 때 저 그날 아구찜 집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네가 왜? 네가 왜? 너무너무 시끄럽고요. 말 못하니. 근데 지금 내 동생은 해낼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니들만 엄마 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망망대해였습니다. 제가 뉴스킨으로 성공할 게 확신이 있고 나는 잘할 것 같은 일이라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제 삶에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북이가 뛰어볼 만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받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게 사업이죠, 사실은. 이 자리에 아마 사업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도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업은 쉽지 않고 그래서 더군다나 보통 사람, 경험 없는 보통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킨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두 분입니다. 이연복 셰프와 백종원 씨의 차이입니다. 이 두 분의 연매출 차이는 1000배 차이 나요. 이연복 셰프는 1년에 14억 정도 벌고요. 백종원 씨는 1,400억을 법니다. 요리 실력은 이연복 셰프가 훨씬 더 뛰어나죠. 무슨 차이일까요? 요리로 장사하셨고요. 요리로 비즈니스 하셨어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팔았을까요? 이연복 셰프는 요리를 팔았고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백종원 씨는 비즈니스 모델을 팔았습니다. 이게 장사와 사업의 차이죠.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장사와 사업. 저와 같이 사업하는 분 중에 동대문에서 지금도 수천만 원씩 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언니도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30억을 들여서요 본인의 시스템을 언니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단하죠. 30억 들여서 본인 시스템. 아이템은요 50이고요. 근데 시스템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제일 어려운지 물어봤어요. 시스템 믿고 없고 사업이 어려운 게 바로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운데요.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물어봤더니 투자 비용 30억 들어갔죠. 아이템은 50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걸레만 걸어놔도요 스카프인 줄 알고 팔렸대요. 다 진짜로요. 그리고 옷 구멍만 뚫어놔도 다 팔렸대요. 근데 요즘엔 자기네 매장에 와서 찍고 가서 딴 데 가서 사는 거 인터넷으로. 시장이 너무너무 축소된다는 거죠. 뭐 그래도 아이템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게 인재라고. 왜냐면 자기는 30억 투자한 사장인데요. 다른 사장은 월급 받는 사장인 거예요. 월급 이상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돌아는 가는데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스템 만드는데 필수예요. 시스템의 크기입니다. 이건희 씨의 시스템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 삼각형의 크기가 어떨까요? 엄청 크겠죠? 그래서 그 큰 만큼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다. 이건희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렇죠? 대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 비용과 기회에 대한 투자합니다. 해서 저 꼭지점을 계속 높여갑니다. 삼성은 지금 인천에 몇백억 들여서 공장 짓고 있죠. 안티에이징 관련된 제품을 조제하고 캡슐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캡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몇백억을 투자합니다. 아마 또 신종 뭐가 있으면 또 투자하실 거예요. 비용과 기회를 통해서 이 꼭지점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전문 능력을 가진 인재를 계속 기용하죠. 최고의 연봉을 주고 55세까지 딱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집에 갈 때쯤 20대에 또 역량 있는 젊은 인재를 최고의 연봉을 주고 또 씁니다. 이게 이건희 씨의 시스템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경영 인연과 경영 문화를 통해서 이 파일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저는 10년 동안 뉴스킨 장사를 하지 않았고 뉴스킨 사업을 했습니다. 저의 시스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삼각형의 크기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걸 이해하고 이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로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건희 씨처럼 비용이 있나요? 비용과 기회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근데 본사는 혁신적인 제품과 사업기의 그룹, 제가 연구개발해서 만들어내지 않아도요. 본사는 그런 비즈니스 툴을 갖고요. 저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화장품이 팔리면 42원과 58원으로 나눠서 저에게 58원을 딱 주는 거죠. 그리고 58%의 지분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본사, 자기 역할 계속 해나가죠. 인재, 저희 그룹에도 인재가 많죠. 제가 그분들한테 연봉 주면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보상, 뉴스킨의 최고의 벨로시티 보상을 갖고요. 각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보상 때문에 이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제 대리점 안에 제가 100개를 만들었으면 저는 하루에 2,400시간씩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혹시 하루에 나는 24시간밖에 못 쓴다는 사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10년 동안 이 파이 안에 제 대리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복제했고요. 그렇게 만약에 100개의 대리점이 있으면 저는 2,400시간씩 하루를 쓰는 사람이에요. 수입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요, 개인의 사명과 문화 비전,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각자 이 파이를 늘려나갑니다. 저보고 이건희 씨처럼 내 돈 투자하고 내 돈으로 월급 줘서 인재 고용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사업을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뉴스킨이 갖고 있는 최장의 장점을 통해서 저의 시스템을 늘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제 삼각형 파이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회사 제품 그룹 나입니다. 뉴스킨 회사는요, 얼렁뚱 회사가 아닙니다. 뉴욕 증시 2009년도부터 5번의 오프닝벨과 클로징벨을 세러머니를 하죠. 가장 집중받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오너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거죠.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종치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요, 오늘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화장품을 좋게 얘기해서 안티에이징이 아니고요, 30몇 년 전부터 올어보더고 너너보더 배드를 바탕으로요, 나쁜 성분 하나도 없는 제품을 바탕으로 지금은 노화의 원인까지 차단하는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제품은 이러한데 알아서 사업하세요가 아니죠. 각자의 그룹을 통해서요, 그 각자의 그룹은 자기들만의 10년 이상의 노하우들을 갖고요, 뉴스킨 한국에 들어온 지 20몇 년 됐어요. 20몇 년 동안 뭐 했대요? 동그라미로 굴려보고 세모로 굴려보고 네모로 굴려봤습니다. 동그라미가 제일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구나를 알아서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기회들, 회사 제품 그룹, 그럼 뉴스킨 하나고 다 성공하실까요? 아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죠. 그렇지만 저보고 회사도, 저보고 제품도, 저보고 그룹까지 하려면 저는 사업에 도전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턴마케팅 얼렁뚱땅에 성공하는 일 아니고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 중에 다리 하나 없으면 앉아 계실 수 있는 기인 되신가요? 혹시?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네 다리가. 그 중에 다리 하나만 없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제품 그룹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조는 분은 깨울 수가 있는데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분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뉴스킨의 비전을 보신 후에 성공이 하고 싶어지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사업하고요,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어서 이 사업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의 시간은 다 달라요. 내가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하면 100부터 메꾸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플러스 100에서 시작하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지금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할까?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뉴스킨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 자아 성장의 가치이자 아까 나에 대한 요소인데요.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민 정신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두 가지의 관점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어찌하여 너희 마을은 역병으로 이리 죽었단 말이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향약 채취 원령에 이르기를 신율과 구토를 동반하는 이 돌림병에는 청대와 백간초를 써야겠다. 하면은 이 병을 막을 수 있다 했어. 니놈이 네 직분을 다하지 않은 거다니까. 전하, 명을 맞잡아 방을 붙이고 백성들에게 알렸사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를 보고도 따르지 않아. 이런 글모르는 여자랑 아이들이 역병으로 다 죽었어요. 글을 못 읽어요. 더 이상 가시면 남이 되옵니다. 역병이 참으란 것이옵니다. 전하, 더 이상 들어가시면 미치라! 전하! 이 방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 병에 대비하라는 이 방을 보지 못했느냐 말이다. 까막눈이 보면 뭐합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경악을 공부하라 했느냐? 아니면 사설상경을 외우라 했느냐? 고작 이 천자다. 아니 천자만 알고 있었어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죽지를 않고 다니냐? 도대체 왜 글을 안 배우는 것이야? 천자라고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피곤한 몸 뜯기도 바쁩니다요. 천자를 언제 배웁니까요? 2시간도 차지 않고 일을 한다. 2시간도 차지 않고.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글자도 모르는데 뭘 말씀이십니까요? 글자 모르는 게 무슨 개소리냐? 네,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자들의 음모란 책에 보면요, 부자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누가 얘기했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누가 얘기했냐라고 물어봐요. 좋은 직장은 누구 것이며 좋은 대학은 누구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고기를 열심히 낚았냐고. 아마 평생을 낚았을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17년째 낚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고기를 어느 바구니에 담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바구니가 얘 바구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사할 때 그 바구니를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평생을,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그걸 모르면 평생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을 맡깁니다. 좋으세요? 아니요. 좋은데 잠은 안 오죠? 왜? 당장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맡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운영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뉴스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사업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정말 아토피 아이 엄마로 50만 원 벌려고 온 아줌마였습니다. 그 모습을 갖고 당신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신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사업을 배우라고 했어요. 사업을 배우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배우는 건 내가 잘하겠다 해서 잘 배웠더니 뒤돌아봤더니 사업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로또 맞고 인생 역전한 사람, 역전 후에 파산한 사람들 베스트 10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큰 대박인 돈이나 큰 대박인 복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다요, 깜빵 가고요, 자살하고요, 약물 중독 걸리고요, 이혼하고요, 추방당하고 살인하고요, 막 읽기도 힘들 정도의 일을 다들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도 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라고 책에 써놨냐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백만장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을 백만장자 만들 수는 없더라. 근데 지인을 통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더라. 그래서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과 가치를 갖고 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거든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요, 비범한 사람이 되는 일이라면 매력이 있으신가요? 사업할 수 없는 아토피 엄마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가로 성장하는 일이라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의 능력에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떠세요? 한번 태어나서 대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수업, 대기업의 상속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10년 동안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삶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줘야, 환경이 바뀌어줘야 내가 좀 바뀌어주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성공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요, 뉴스킨으로 성공할 게가 아니라 뉴스킨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로 한번 변화되어 보시지 않겠어요? 뒤돌아보면 결과가 남아있고 뒤돌아보면 결과가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업하다가 왜 다 성공 못하는 줄 아세요? 성공만 하고 싶어서요. 돈만 벌고 싶어서 몇 번 왔다 갔다 우르르 왔다 갔다 하다가요, 그만둡니다. 안 되네.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알고요, 그때부터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배워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10년 전 모습입니다. 남편 대기업 다닐 때요, 저는 자영업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미용 공부 열심히 했고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했고요, 자격증이나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근데 막상 가게를 차리려고 할 때 돈 1억을 대출받아야 돼서 겁이 났어요. 파마를 몇 개를 말아야 1억을 갚을 수 있을까? 저는 계속 파마 말고 있을 때 제 친구는 성공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결과가 나서 제가 사업가가 된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업적인 결과가 따라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할까? 바로 이게 성공의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했을 때 진짜 잠이 안 왔던 날이 있어요. 자다가 계속 일어났어요. 막 이랬어요. 저희 신랑이 왜 뭔데? 오빠 뭐 상속이 된다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밥 먹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죽을 때 형석이한테 주고 죽을 수 있대. 상속 신청서 보셨나요? 내 사업이고 내 기업이기 때문에 지정한 상속인에 의해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너무 매력있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 상속 신청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할 때요, 정말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 신랑이나 내 대해서 우리 집안의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가난을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 무슨 수저야? 중학교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도금 중에 흑수저다. 다행이었어요. 도금할 수 있는 게 있어서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열심히 지금 뉴스킨으로 도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저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KR 번호는 현실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정한 상속인에 의해서 상속을 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못 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로또 맞은 아이와 같으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상속 못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현실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유전자 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성공하면 자식이 성공하고요, 집안 대대로 성공하는 유전자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고혈압, 당뇨, 암이 있으면 유전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아시죠? 근데요, 이 유전자 밈은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게 습관도 대물림되고요, 무의식도,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이 대물림됩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우리 아이한테 대물림된다. 성공도 대물림되고 가난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KR 번호 대물림할 게 아니구나. 성공할 수 있는 습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대물림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결 더 마음이 수월해졌어요. 요즘 고등학교 논술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어요? 예전에 개미와 배짱이 중에 배짱이가 약간 뺀질이었죠? 근데 요즘 이야기가 바뀐 거 아시죠? 배짱이가 개미네 집에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는지 아세요? 월세 받으러 간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스토리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실제로 논술 문제가 나왔어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을 바탕으로 개미와 배짱이 중에 나는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 논술하시오라는 문제였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공부 잘하는 모든 아이들은요, 배짱이가 옳다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은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놀이는 일을 놀이처럼 할 때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 인생은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의 책이었나 봐요. 그 책과 상관없이 어떤 평범한 아이는 자기는 개미가 옳다라고 썼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미가 옳은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는 개미와 배짱이 중에 개미의 삶을 지향한다. 나는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고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도출하겠다. 각자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측면이다. 결과를 떠나 개미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성실하고 근면하다. 그러나 배짱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 개미는 자기 삶에서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하였다. 나는 그런 개미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본받고 싶다.
두 번째 근거는 대가지불이라는 측면이다. 개미는 겨울에 풍요롭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대가지불을 한여름에 준비했다. 겨울에 식량을 보충하고 따뜻히 지내기 위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배짱이는 개미가 일하는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노래만 불렀다. 겨울이 되니 개미는 따뜻히 겨울을 나고 있었고 배짱이는 추위에 벌벌 떨고 여름에 논 것을 후회하며 결국 개미에게 찾아가게 된다. 만약 배짱이가 여름에 놀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수했다면 배짱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배짱이는 자기는 대가집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개미에게 찾아가 개미와 똑같이 겨울을 나기를 원하였다. 물론 추위는 생사와 연결된 거라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결국 받아준 개미를 통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근거는 개미와 배짱이 둘 중에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이라는 관점이다. 만일 개미와 배짱이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개미가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개미는 일을 하느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등 여름에 여가를 못 즐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일단 가족들이 배부르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갖는 게 먼저 아닐까? 여름에 열심히 일하여 겨울에 자기 가족들을 배부르고 따뜻히 지낼 수 있게 준비한 개미 자신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배짱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 노래만 부르다 겨울이 되니 춥게 지내게 된다. 만약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의 가족은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는가. 위의 세 가지의 이유로 나는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선택한 개미의 성실하고 근면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본받고 싶다. 그게 만약에 내 아이라면 어이 배짱이가 옳다고 수도 있어. 혹시 이럴 부모가 계신가요? 정답을 찾고자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는 날 저녁을 함께 먹는데요. 얼굴이 시무룩하죠.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논술 문제를 썼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배짱이가 옳다라고 썼대요. 너는 뭐라고 썼는데? 제가 그랬어요. 싸늘한 목소리로요. 나는 개미가 옳다고 썼어요. 너 뭐라고 썼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세 가지 근거를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부대찌개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소에 우리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홍서가 너 지금 신분이 학생이잖아.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인데 학생으로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성실했으면 좋겠어. 그러고도 공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공평한 성공, 진짜 성공에는 대가지불이 따라. 그 대가지불을 통해서 너가 성공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장이 된다는 건 아들이잖아. 때로는 네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해왔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매일 이렇게 꿈을 저희 옷장 앞에다 붙여놓으면 저희 엄마 매일같이 저에게 욕했습니다. 저녁은 애한테 헛바람 맞이 먹는다고. 근데 너무나 무섭게도 이 옆은요 우리 아이의 꿈란이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명석 감독의 첫 데뷔작이라면서 자기의 영화 포스터를 갖다 그리기 시작했고요. 글쎄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요 간식 많이 챙겨주고 픽업 시간에 맞춰서 딱딱 해주고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꿈꾸는 부모 밑에서 우리 아이는 분명 꿈을 꾸고 있었고요. 유전자 및 성공할 수 있는 선택과 가치가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뉴스킨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 선물로 주어지는 삶의 가치입니다. 1번과 2번이 되죠. 그럼 3번은요. 사장님들 인생은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3번만 먼저 갖고 싶어 하죠. 자산의 가치입니다. 뉴스킨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자산 때문에 해요. 제품이 좋으면 내 돈 주고 쓰면 되죠. 근데 굳이 내 인생을 들여서 사업하는 이유는요 뉴스킨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의 형태 때문에 합니다. 이 자산이 뭐길래요? 자산은 나에게 권리 수입을 갖다 줍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따라오는 선물. 많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사는 집과 차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빌 게이츠 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빌 게이츠가 된다면 빌 게이츠가 사는 집과 차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옵니다. 이 사사분면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 사업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죠? 왼쪽 수입에 있는 분들과 오른쪽 수입에 있는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수입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던가 자기 스스로 고용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송한데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오라고 얘기하죠. 왜? 왼쪽은요 노동 수입이기 때문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 수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24시간 이상 돈 벌 수 있는 분. 근데 만약에 하루에 내가 2,400시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레버리지 시킬 수 있죠.
노동 수입 안에서는 힘들어요. 잠 안 자고 일하실 분 있나요? 내가 50, 60, 70, 80대에서도 먹고 살려고 몸을 써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결국에 우리는요, 인생은 모두 다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 모아서 건물 사놓죠. 왜요? 늙으면 일 못하니까 거기서 월세 나오는 수입으로 먹고 살려고. 그 수입이 뭐냐면 권리 수입이다라는 거예요. 그 월세 수입이 권리 수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사분면의 권리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 수입 특허권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줍니다. 박진영 씨의 음원 수입, 박찬호 씨 건물입니다. 박찬호 씨한테 매달 1억 5천씩의 월세를 내요. 내는 건물이에요. 박찬호 씨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와이 가서 골프 치고 와도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내 남편이 6개월간 동안 하와이 가서 골프 치고 온다? 그럼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일이죠. 박찬호 아내는 성격이 좋고 나는 더러워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있고 없고 차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1억 5천만큼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조엘 롤링의 해리포터와 같은 이런 권리 수입, 임대 수입, 특허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내가 일하는 시간과 노동력과 상관없이 내 권리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 근데 뉴스킨에서 만들어지는 수입이 그 수입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은 한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이 왜 필요하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5가지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 5가지 다 들어가 계실 거예요. 어디에 계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돈은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는 타입이다. 전문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하는 분 중엔 전문직에 계신 분들 많이 합니다. 왜 할까요? 돈은 있는데 돈 쓸 시간 없는 것도 그 사람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은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은 타입. 네. 백수죠, 백수. 나 아줌마라고 합니다. 또 아주머니들 들으시면 발끈할까봐 겁나서 얘기 못하겠지만 돈은 없고 시간은 많아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하죠. 세 번째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옆에 직장인이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화가 났어요. 뭐야, 내 남편 연봉 그래도 억대 연봉인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바로 인정했습니다. 밥 먹고 살 돈은 있고요. 힘들면 쉴 수 있는 시간에 있는데 자유로운 돈, 자유로운 시간은 없었어요. 공기와 같은 돈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 타입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과 젊음이 없어.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고요. 만리장성 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야 된다든가. 그럼 저희 엄마가 사실 7순 여행을 동창들끼리 가셨어요. 안 돌아오고 계세요, 집에. 근데요, 가기도 싫대요. 안 아픈 애가 한 명도 없대요. 무릎에 물차네, 어깨 수술하네, 허리 디스크 걸리네, 뭐 하네. 다 그 버스 한 대가 다 병자래요. 다 환자래요. 그래서 여태 안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상상해봤어요. 재밌을까? 마음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릎이 물이 차서 잘 걷지를 못해. 지금 전국을 다 다니시는데 이왕이면 30, 40대 건강할 때, 그쵸? 꺼릴 게 없을 때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죠? 5번째 타입이 있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오렌지죠?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지만 아니요.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테헤란로 거기에 서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건물이 숲으로 이루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건물은 한 명도 없어요. 내 건물도 바라지도 않아. 심지어 우리 집안에 아는 사람 건물은 하나도 없는데 다 누군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다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뉴스킨을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났어요. 저는 우리 아이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산 아줌마였는데 이왕이면 그런 자산은 이왕이면이 아니고요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런 자산 필요 없으신가요? 뉴스킨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100원짜리 화장품 팔리면 일반 유통은 20원과 80원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원가구의 20원은요 80원은 광고 유통 마케팅 비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주현이 지금 본사 옆에 있는 땅을 샀죠? 광고 유통 마케팅 유통비 받은 거죠. 광고비 받은 거죠. 우리는 뉴스킨은 광고 안 합니다. 원가 2배 이상 들어갔죠?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갖고요. 이 58원은 광고 안 하죠? 저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로. 싫으신가요? 싫을 이유가 없죠.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뉴스킨은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는 소비자의 보상, 직접 소개한 분에 대한 캐시백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아서 애 학원 하나 정도 보내줄 수 있어요.
소비자가 열심히 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 소비자가 매니아들이 누적이 돼서 신분이 바뀐 대리점이 되면요, 뉴스킨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대리점 보상으로는요, 돈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100여 연봉 정도의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대리점 보상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첫 직장을 대기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첫 직장은 자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20대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보상은요, 프랜차이즈 보상입니다. 1대부터 6대까지 5%씩 똑같이 인정해주고.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해보면요, 뉴스킨 제품, 뉴스킨 소비자들이 누적이 되면 대리점이 됩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보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매니아 10명 정도 만들어보세요. 거기서 저 투잡하고 싶어요? 부업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 데리고 장사하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 좋아서 쓰는 매니아 10명을요, 써 이러고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매뉴얼대로 배워서 진짜 매니아를 만들어 보시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요. 세수하면서 팔아도 팔겠네,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떠죠? 혹시 여기 애기엄마들 계시는데 추가 수입 30만 원 괜찮으시죠? 네, 피아노 학원 더 보낼 수 있어요. 소비자한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열심히 하고 200명 만드는 대리점이 아니라 매니아 15명을 건강하게 가르쳐줄 때는 만들어보자. 그게 대리점의 시작이거든요. 저보고 뉴스킨에서 소비자 몇백 명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배워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제시가 됐고요. 그것들을 해본 거죠. 이게 바로 뉴스킨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따로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이 프랜차이즈 보상입니다. 1대부터 6대까지 똑같이 5%씩 줍니다. 이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고요. 여기에 레버리지가 숨겨져 있죠. 1대부터 5대 합한 것보다 6대한테가 더 많아지고요. 그렇죠? 방문 판매법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1대부터 3대까지만 돈 줍니다. 저희는 다단계법에 적혀져 있어요. 합법적으로. 왜? 3대 이후로 커미션을 주거든요. 같은 일을 했을 때 3대까지만 받고 싶으세요? 6대까지 받고 싶으세요? 6대까지. 더군다나 똑같이 5%. 그래서 뉴스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만약에 1대부터 6대, 그 제 삼각형 안에 1대부터 6대는 100개의 대리점이 있으면 저는 하루에 2,400시간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계속 확대가 되고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스킨의 보상입니다. 혹시 원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랑 매니아 한번 열심히 만드셨어요. 소비자로서 뉴스킨에서 추가 수입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떠세요? 아마 생각하고 있는 돈 씀씀이 나갈 돈이 다 있으시죠? 또 그렇게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권리 수입이 뉴스킨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대리점 보상으로, 아니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신다면 내가 시간 쓰는 거 어떠실 것이겠죠? 만약에. 근데 만약에 뉴스킨으로 한 달에 1억의 돈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떤 시간을 쓰고 어떻게 돈을 쓸까요?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는 거죠. 바로 자산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뉴스킨의 자산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1대부터 6대 안의 대리점이 나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각자 이 사업이 자기가 이해되고 이 보상이 자기가 이해된 사람이 자기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밑에는 저보다 더 비전 본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산. 왜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일해도 24시간 이상 일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이가 들어서 계속 일할 수 없어요. 자산에 의한 권리 수입이 아니면 우리는 돈과 시간을 평생 맞바꿔야 돼요. 10년 후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눈 떠서 나와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상상해 보거든요. 근데 그 후에 20년 후에도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는 삶의 한계를 누구나 다 자기 지점에서 만나고 갑자기 아프게 됩니다. 꽤 큰 병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업을 모두 그만두게 되고요.